진짜 시댁이 최고야. 완전 공짜 식당이자 카페잖아. 윤정이가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선 민수 씨는 시켜 먹자고만 하고 여긴 와도 밥 나오고 반찬 나오고. 국자를 든 손이 그만 떨렸습니다. 공짜 식당이라니요. 요즘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살겠어요. 윤정이는 제가 겨울 내내 먹으려고 아껴둔 김치통을 장바구니에 담으며 희죽 웃었어요. 냉장고 속 반찬들까지 몽땅 가져가면서 말이죠. 친정 친구들이 시댁 눈치 보이지 않냐고 하길래 제가 그러죠. 나는 우리 시댁이 호텔급이라 걱정 없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호텔급이라는 말이 꼭 호텔 주방 직원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텅 빈 냉장고 문을 닫으며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구 밥 해주는 기계가 됐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몰랐죠. 이게 제 마지막 인내였다는 걸 말이에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어요. 작년 가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이 집이 참 넓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니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저녁 되면 혼자 밥상을 받아놓고 앉아서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곤 했죠. 그런데 며느리 윤정이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시댁이 친정보다 편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된 며느리가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편하게 여긴다니.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윤정이는 아침 10시쯤이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늘 빈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또 왔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윤정이를 보면 적막했던 집안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반가울 수밖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서 들어와.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본 일, 드라마 이야기, 가끔은 민수 얘기까지. 혼자 지내던 적막함이 사라지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이 되면 윤정이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결국 부엌에 서는 건 저였습니다. 윤정이는 상 차리는 걸 거들거나 설거지를 해주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둘이서 먹는 밥이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윤정이가 빨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세탁기가 좀 이상해서요. 여기서 돌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어느새 윤정이의 빨래가 저희 집 베란다에 늘어져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민수 양말까지 함께 널려 있을 때가 많았죠. 이런 일상이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윤정이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민수 퇴근할 시간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렇게 윤정이가 나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소리가 있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전보다 더 적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이가 효도를 하러 오는 건가? 아니면 편하려고 오는 건가? 그동안 제가 며느리한테 받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깨 한번 주물러주기,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해드린 것만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외로운 마음에 이런 생각마저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 좋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꾸 커져갔어요. 윤정이가 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는데 윤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는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언제 담그신 거예요? 아, 이건 뭐예요? 제가 정리해둔 냉장고 안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어요. 윤정이는 이것저것 꺼내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디에 뭘 넣어뒀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장은 여기 두는 게 낫겠어요. 참기름은 이쪽으로 옮길게요. 윤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부엌을 재배치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세탁실까지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세제 이렇게 놓으시면 습기 차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까지 모두 다른 자리로 옮겨 놓았어요. 40년 넘게 제 방식대로 써오던 세탁실이 하루아침에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찬장이었어요. 어머니, 그릇들 이렇게 쌓아두시면 깨질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윤정이는 제 그릇들을 모두 꺼내서 자기식으로 배치했습니다. 자주 쓰는 국그릇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가끔 쓰는 접시들은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놓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이순옥 여사가 놀러왔어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던 이웃이었는데 윤정이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진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영자 씨,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오시나 봐요?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순옥 여사가 부엌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 그릇 정리를 새로 하셨네요. 아,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서요. 도와주는 게 좋기는 한데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 기죽이는 거라니까요. 이순옥 여사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동안 뭔가 불편했던 감정을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았거든요. 남의 집 살림살이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말이죠. 이순옥 여사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윤정이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생활 패턴을 모두 바꿔놓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가 평소처럼 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서 온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응, 나야. 지금 시댁에 와 있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윤정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 우리 집보다 넓고 냉장고도 더 크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조용하고 밥도 차려주시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윤정이는 웃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시댁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친정보다 훨씬 나아.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윤정이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을 때 윤정이는 저를 편의시설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고 아무 말씀 안 하실걸. 착하셔서.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어요. 윤정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끝났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다 하셨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윤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평소처럼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윤정이가 돌아간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정이가 오면서 집안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얼굴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윤정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9시도 안 되었는데 윤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출근하고 집이 너무 심심해서 일찍 왔어요.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베개까지 가져다 대고 말이죠. 조금만 누워 있어도 될까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저는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윤정이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윤정이가 일어났어요. 아, 잘 잤다. 역시 여기가 편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아이스크림 있어요? 목이 말라서요. 제가 사다 둔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더니 텔레비전 채널도 자기 마음대로 돌렸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프로그램 안 보시죠? 이게 더 재미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정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수진이에요.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윤정이와 함께 들어왔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손님에 당황했지만 차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차 좀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윤정이와 친구는 제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제 그릇에 과자를 담아서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마치 자기 집에서 친구를 대접하는 것처럼 말이죠. 와, 정말 넓다. 신혼집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 친구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러게,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냉장고도 크고 세탁기도 좋고. 윤정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어정쩡하게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윤정이와 친구는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제가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친구가 돌아간 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너무 좋으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다고요. 외롭다는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엄마, 윤정이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이가 요즘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잖아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사실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정말요? 윤정이가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가는 건 아닌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지.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윤정이는 저한테 그런 걱정을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그냥 봐드려요. 윤정이도 아이가 없어서 답답하대요. 시간도 많고. 민수가 윤정이 편을 드는 걸 보니 더 서운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엄마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닌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는 게 나쁜 일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윤정이가 올 때마다 제 집이 점점 제 집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날은 윤정이가 제 옷장을 열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 옷이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어떤 날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핸드크림 좀 써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후 통보였어요. 제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상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말이죠. 그날도 윤정이는 아침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빈 텀블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좀 타주세요. 윤정이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원두를 갈아 커피를 타주었어요. 어머니, 설탕 좀 더 넣어주세요. 달게 해주셔야 해요. 커피를 다시 타서 갖다 드렸는데 윤정이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쓰네요. 다음엔 시럽 사다 두세요. 그게 더 맛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끓여둔 무국이었는데 윤정이 좋아해서 다시 끓인 거였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시댁이 최고예요. 우리 집에선 민수 씨는 시켜 먹자고만 하고 여긴 와도 밥 나오고 반찬 나오고 누구랑 전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전 공짜 식당이자 카페잖아요. 하하하. 그 순간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짜 식당이라니요.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를 예뻐해서 정성껏 해드린 게 공짜 식당이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윤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친정 친구들이 시댁 눈치 보이지 않냐고 하길래 제가 그러죠. 나는 우리 시댁이 호텔급이라 걱정 없다고요. 호텔급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정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윤정이는 저를 호텔 직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반찬이랑 커피 사진 올리면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우리 시댁 최고로 올려야겠다. 윤정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자랑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는데 윤정이는 여전히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시댁에서 이렇게 잘해주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윤정이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윤정이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자마자 윤정이는 냉장고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머, 이 반찬 아직 많이 남았네요. 윤정이가 제가 어제 담가둔 김치통을 가리켰습니다. 김장을 하고 남은 김치였는데 겨울 내내 먹으려고 아껴두던 거였어요. 우리 집 냉장고엔 텅텅 비었는데 좀 가져가도 되죠? 윤정이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고기, 나물, 심지어 계란까지 몽땅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그건 좀. 제가 말을 하려는데 윤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물가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살겠어요. 그리고는 희죽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제 냉장고가 거의 비워진 상태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며칠은 요리 안 해도 되겠네요. 감사해요. 윤정이가 돌아간 후 저는 텅 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도 없고 반찬도 없고 계란도 없었어요.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구 밥 해주는 기계가 됐나.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해준 일들이 모두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편의점 사장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필요할 때 가서 가져오면 되는 곳 말이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졌을까요? 윤정이가 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지쳐버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시어머니,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 집에서 내가 주눅 들어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아침이 되면 윤정이가 또 올 거예요. 그때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현관문에 체인을 걸었습니다. 윤정이가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10시 정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윤정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계세요?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윤정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외출하신 건가? 그러더니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정이가 돌아간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윤정이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렇게 지내니 윤정이가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맞춰놨어요. 냉장고도 제 마음대로 정리했습니다. 윤정이가 바꿔놓은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윤정이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윤정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프지 않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정이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민수야,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가 자주 와서 좋기는 했는데 좀 피곤하더라.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윤정이한테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엄마, 윤정이가 요즘 혼자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해야 해서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민수야, 윤정이는 시집 온 지 3년 됐잖니. 이제 자기 살림 정도는 할 때가 되지 않았니? 그렇긴 하지만 윤정이가 시댁 문 닫은 게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왜 윤정이의 답답함을 해결해줘야 하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처음에는 가끔 왔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왔어. 밥도 해달라고 하고 빨래도 해달라고 하고. 민수가 조금씩 심각해지는 표정이었어요. 윤정이는 엄마를 공짜 식당이라고 했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말이야.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을 거예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몽땅 가져가기도 했고. 민수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집이 편하면 거기서 살면 되지 않니?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집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되찾았어요. 윤정이는 처음 며칠간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민수에게 짜증을 냈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 건데요? 내가 뭐 큰 잘못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신은 왜 말이 없어요? 시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윤정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이유요? 내가 자주 가서 안부 물어보고 밥도 같이 먹은 게 잘못이에요. 내가 너무 한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이는 처음 듣는 어조였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혼자 부엌에 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라면을 먹으니 허전했어요. 빨래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개는 것까지 모든 게 귀찮았어요. 시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민수는 윤정이와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말수가 줄었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당신 왜 그래요? 나한테 화난 거예요. 윤정이가 물었지만 민수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화는 무슨, 그냥 피곤해. 하지만 윤정이는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윤정이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문도 잠그고 연락도 안 받아요. 친정엄마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서운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정아,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주 찾아가서 안부도 물어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외로우실까 봐서요. 친정엄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분이 진짜로 널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뭔데요? 진짜 어머니 잃은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집에 가면 늘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가득했고 빨래도 해주셨어요. 윤정이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셔서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편해서 자주 간 거였습니다.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을 때, 빨래하기 싫을 때, 심심할 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짜 식당이라고 했던 말, 호텔급이라고 했던 말들이요. 윤정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정말 많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셨겠죠. 윤정이가 가져가는 빨래도 다 해주셨고요. 그런데 윤정이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윤정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도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잠근 이유를 말이죠. 며칠 후 윤정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밤늦게 시어머니 집 문 앞에 편지를 두고 왔어요. 현관등 불빛 아래서 편지 봉투가 하얗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편지를 받아주실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모습,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 주셨던 모습들이요. 이제 와서야 알겠어요.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정이의 편지였어요. 봉투에 어머니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윤정의 사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윤정이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을 다시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이순옥 여사가 전에 말했던 합창단 동아리에 등록하려고요. 영자 씨, 정말 오셨네요. 잘하셨어요. 이순옥 여사가 반가워했습니다.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순이라고 해요. 안미자입니다. 반가워요. 합창 연습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윤정이에요. 편지 받아보셨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어요. 편지는 봤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젠 달라질게요. 윤정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젠 정말 도와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정아, 이 집은 이제 나 혼자 사는 집이야. 문 너머로 윤정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넌 내 집 잘 지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윤정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성했다고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아, 너도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됐잖니. 내 살림 내가 하는 게 맞아.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는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계가 아니거든. 윤정이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 만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방법은 많아. 어머니, 윤정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엄마 시간을 살고 싶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자.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윤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정이가 돌아간 거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제 선을 긋는데 성공했어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희 씨가 말했어요. 영자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지관 나오시길 잘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김순희 씨 말이 맞았어요. 복지관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니 훨씬 좋았습니다. 합창 연습도 재미있었고 가끔 봉사활동도 나갔어요. 제 시간을 제가 선택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이순옥 여사가 찾아왔어요. 영자 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네, 정말 좋아요. 며느리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어요. 이제 서로 선을 지키기로 했어요. 이순옥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야 서로 편해요.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영자 씨도 영자 씨 인생이 있는데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 취향대로 반찬을 만들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먹는 밥이 최고였어요. 윤정이가 오던 시간이 되어도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이제야 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인인 집 말이죠. 거울을 보니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만족했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참기만 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인 거였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기준을 갖고 살아가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가서 합창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김순희 씨와 안미자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영자 씨,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김순희 씨가 거실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지 않아요? 안미자 씨가 물었어요. 전에는 넓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제 공간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넓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3명이서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하는 연극 보러 갈까요? 김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요즘 문화생활이 부족했거든요. 이런 약속들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핸드크림이 들어 있었어요. 윤정이가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요즘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윤정이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가는 일 말이죠.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녀간다는 표시만 하고 가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윤정이도 나름대로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핸드크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윤정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철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도 배웠어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차 마시고 가렴.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윤정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혼자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해요. 전보다 훨씬 부지런해졌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해줘. 이제 우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요즘 좋아 보이세요. 복지관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정말 좋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저녁 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언제부터 이런 풍경을 놓치고 살았을까요? 그동안 윤정이 뒷바라지하느라 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순옥 여사 말이 맞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거였어요.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시댁이 편하다는 윤정의 말, 그건 제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다 해줬으니까 편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저를 편하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제 시간을 제가 선택하고 제 공간을 제가 지키고 제 마음을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어져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4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영자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때로는 착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조건 참고 베풀기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어떤 관계든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마움을 잊고 편의로만 생각한다면 소중한 관계도 무너질 수 있어요. 박영자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때로는 관계를 되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